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도 우리가 명시감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신청해주고 하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송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익산 알죠? 네. 예, 전주 옆에 있는 익산에 있는 그 비뇨기과 의사로 있는 김종성 박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술을 한 잔 먹으면 철학자가 돼요. 하고 화장실에 가서 시를 쓰는 친구인데 네. 지금도 왕성하게 많은 환자들에게 인수를 정말 베푸고 있는 친구입니다. 김종성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청춘이라는 시를 시청해 줬는데요. 저는 이 청춘 시를 다 외워요. 상당히 긴 시에도 외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원래 누구죠? 사무엘 울만입니다. 사무엘 울만은 네. 85세야 아마. 이 시를 썼을 때가 78세였어요. 네. 이게 이 청춘이라는 시를 쓴 것은 78세고 아마 85세 때인가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 나이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젊습니다. 네. 근데 78세의 나이에 청춘이라는 시를 썼다는 것은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 청춘 시는 바로 이삭빛 시인님께서 옮겼죠. 네. 이게 신앙송을 생각하고 이렇게 옮겼나요? 아니, 저에게 좀 맞는 의미를 부여해서 좀 옮겼죠. 네. 제가 이삭빛 시인이 옮긴 시를 제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한 두어 번 이 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길긴 길지만 또 그분들은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저런 긴 시를 어떻게 다 외우는가. 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오는 이 나이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시가 감동 있게 오가는가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 시는 메가더 장군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도 이 시를 이렇게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종군 기자에게 이 시가 전해지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를 보면서 90세에 한글을 배우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청춘 시가? 네. 그래서 감동받았거든요. 90이 돼서 한글을 배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네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춘 사무엘 울만. 예,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말한다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 먹은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적인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한다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라네. 16살이든 60살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라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우체통이 간직되어 있다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라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살일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라네. 아, 박수 한번 쳐요. 네. 이 시를 이렇게 감정을 좀 넣어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특히 이 대목에서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 먹은 그대에게 청춘이 있다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네. 네. 그래서 20살의 청년보다 60인 그대에게 청춘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여기서 같아요. 20살하고 사실은 60살인데요. 신앙송하기 편하게 20살, 60살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일부러 고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시는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네. 전쟁 그 말기에 있을 때 종군 기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액자에 있는 이 청춘시가 알려져서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 정말 한때는 이 청춘시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설명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고 네. 청춘시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외우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 룰만이 78세의 나이에 쓴 청춘이라는 시. 여러분 나이는 지금 몇입니까? 20살이지만 청춘이 아닌 사람이 있고 70이지만 청춘인 분이 있다는 그런 나타내고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삭비 시인께서 이 시를 낭송하고 이해하기 쉽게 옮겨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번 이제 먼저 한번 해보시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말한다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 먹은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적인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한다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라네. 16살이든 60살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하늘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라네.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라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우체통이 간직되어 있다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라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우체통이 간직되어 있다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라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수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같이 할까요? 비록 나이가 20살일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라네. 박수 주시죠. 저는 60을 좀 넘었거든요, 사실. 근데도 오늘 또 그 온라인 수업에 지쳐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잠깐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고 나의 스케줄에 따라 합니다. 항상 청춘의 마음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탁 PC님도 청춘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는 노인대학 가서 이렇게 읊어주시면요. 그래, 내 나이는 이제 20이야. 이렇게 하실 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춘과 나이와 정말 상관없구나. 아무리 16살일지라도 그냥 놀고 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면 그게 늙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종성 비조기과 그 의사 선생님도 네. 늘 청춘 같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네. 그 동기들 간의 그 동창들 간에서도 늘 항상 섬기고 봉사하고 또 같이 놀고 네. 같이 어떤 젊음을 향유하는 친구거든요. 아마 이 청춘이라는 시가 이 사무엘 울만에서 청춘이 잘 어울리는 친구고 비록 나중에 70, 80이 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사무엘 울만이 78세 때 썼던 이 시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30, 40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78세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를 쓰고 네. 또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던 이분을 이 시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1840년에서 1924년까지 사셨거든요. 그때는 더 짧은 생이시고. 그렇죠. 지금까지 100세 시대가 아니고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840년생이니까 네. 그때 78세면 거의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커튼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대단한 멋진 시를 썼.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또 이것을 이 영어를 직영한 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딱딱한데 이 시를 또 우리 산골 시인 이삭비 시인께서 잘 옮겨줘 가지고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온가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카페에 이삭비 치면은요. 네. 나옵니다. 청춘 3일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청춘시는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까처럼 청춘이란 제가 옛날에 신앙송하는 걸 봤는데 이걸 4분이 나눠서 외우더라고요. 저보다도 한 9년 선배쯤 되는 선배, 한 7, 8년 선배가 됐는데 네 분이 다 이 시를 나눠서 외우니까 그래서 신앙송이라는 게 꼭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의미가 되고 아주 거의 그분들이 65세가 넘으신 분들이었는데 청춘이라는 시를 낭송하니까 너무 멋지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좀 혼자 여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2명, 3명이 3, 3, 5. 나눠가지고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탁 PC님,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읽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청춘답게. 사무엘 울만, 청춘! 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말한다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말한다네. 그것은 장밋빛 뺨.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네.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네. 같이 할까요?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 먹은 그 사람에게 70 먹은 그대에게 청춘이 있다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적인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한다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라네. 16살이든 60살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라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우체통이 간직되어 있다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라네. 영감이 끊어져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살일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그대는 90세일지라도 그대는 10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라네. 자, 오늘 청춘시를 청춘답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서로 힘있게 청춘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